네, 저는 여기 내년에 다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고 또 지방선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 보면 같은 지방의원 출신이고 저도 참 전남 도의원 지금은 전남 도의원이 한 50명 되나요? 55명 되나요? 60명 되나요? 52명, 60명, 62명. 예, 지금 75명 됐는데 처음 출마할 때, 근데 참 전남 도의원 처음 됐을 때 제가 그 도의원 저는 행정 경험도 전혀 없고 그냥 사업하다가 그냥 도의원이 돼가지고 엄격결에 솔직히 저는 뭐 정치에 출마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또 정치에 어떤 관심도 안 갖고 제 성격이 또 정치할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정치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 도의원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도의원에 당선되고 보니까 참 가문의 영광이고 참 얼마나 오진지 그래가지고 도의원에 진출해가지고 행정 용어도 제대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도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자, 하면서 지금도 아쉬운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지금 가끔 제가 전남 도의원 때 속기록을 좀 이렇게 제가 봅니다. 제가 발언했던 속기록을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무시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전혀 내가 뭐 행정도 모르고 공무원들 앞에서 공주 앞에서 문자 쓰는 식이고 정말 이런 것도 내가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나 해가지고 이 속기록을 좀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속기록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혹시나 내 손자들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도의원 생활했는가 보자 했을 때 그럼 봤을 때 참 부끄럽지 않은 도의원 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는 뭐 참 전남 도의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전국의 신문을 다 읽었어요. 그 당시에 강원일보, 부산일보, 뭐 충남일보 이걸 첨자체 사무실로 다 들어가고 읽어봤을 때 그 신문을 읽으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지역마다 그때 당시 어떤 특성을 그 지역 시군마다 특성을 우리 전남도에 벤치마킹해서 좀 이것을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신문을 읽은 것이 상당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그랬습니다. 또 이 도의원 생활을 하다가 어쨌든 여천 군수를 하고 또 여천 군수에서 또 시장을 여수시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의원 때에 지방의원 때에 그 4년, 5년이죠. 5년 반, 한 6년이 제가 도의원을 한 번 반을 했으니까요. 그때의 의정 활동이 아마 지금도 가장 저는 기억이 남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지 않냐. 어떻게 보면 군수시장보다도 훨씬 의정 활동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소중했고 배움도 많이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날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고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됐고 또 그때 도청의 인맥을 쌓았던 것이 시장 군수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됐고 또 지금 국회의원 때까지도 국회의원은 뭐 도의원을 확대한 것이니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방의원 저는 우리 여수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순천 의원님들 동북권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서북권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서 이 기회는 적게 입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방 의원들에게 우리 여수 의원들한테도 시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시의원이다. 시의원 한 사람이 여수시를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해라. 내가 나중에 국회의원 끝나고 나면 해보고 싶은 것이 시의원이다. 솔직한 이야기로.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의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참 한 사람의 시의원이 잘만 하면 참 시장도 꼼짝을 못 할 것이고 그 시의원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 좀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지방의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금 한 20년, 25년 지금 돼갑니다만은 아직 반쪽 지방자치죠. 지금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금 반쪽밖에 지방자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뭐 교육자치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치경찰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은 애들 교육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비해서 시장 군수는 교육에 대해서 영역이 교육청이라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시장 군수가 관여할 수가 없죠. 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법이지 시장 군수가 직접 어떤 개입을 해서 해나갈 수 있는 범위가 못 되기 때문에 교육 문제도 시장 군수가 시민들은 아주 관심사이지만은 시장 군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뭐 주차 문제, 치안, 방범, 신호등, 횡단보도 이거 전부 경찰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차 단속이라든가 주차 문제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다가 신호등 하나를 설치하려고 해도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장 돈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도 전부 다 이 자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뭐 재정도 우리가 지금 100만 원 세금을 내면 80만 원은 국세고 20만 원까지 지금 지방세가 안 들어오고 있고 그 80만 원의 국세 중에서 한 40만 원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옵니다만 국가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로 내려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60만 원 정도는 지방에는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그거 갖고는 엄두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어서 상당히 지방자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저는 들어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는 기대 반 우려 반 그랬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자 대통령으로서 참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참 그런 어떤 기대도 좀 가졌고 또 우려라는 것은 박정희의 딸로서 과거의 독재자의 어떤 딸이 과연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까? 전무후무한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기대 반 우려 반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9개월 됐습니다만은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독선적인 고집적인 그리고 불통 대통령으로 지금 낙연지켜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뭐 최근 인사만 보더라도 뭐 아직 뭐 4년이나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인사도 너무나 지금 편중된 인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 감사원장, 검찰총장 또 이렇게 내정한 걸 보면 국무총리 경상남도 또 김기춘 비서실장 경상남도 또 감사원장 경상남도 검찰총장 내정자 경상남도 청와대 민정수석 경상남도하고 전부 다 사정과 이 감사 라인이 전부 다 경상남도로 이렇게 치어지는 것만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인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할 정도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잘못이고 제가 최근에 국정감사 하면서 봤더니 지역의 예산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하여튼 영남 편중으로 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눈에 그냥 띕니다. 띄어. 지금 내가 지금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지금 사업이 부산에서 목포까지 고속철도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부산에서 목포까지 철도가 하루에 한 편 운행을 합니다. 무궁화호가 아침 9시에 목포에서 출발하고 아침 9시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한 편이 왔다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압니까? 7시간 17분 걸립니다. 가는데 290km를 가는데 7시간 17분 걸립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에서는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 철도 놓는 것이 고수철 놓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지금 호남고속철이나 경부고속철 같이 200km만 달리는 고속철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1시간 40분이면 부산에서 목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시간 40분 정도 2시간 내로 부산에서 목포까지 고속철이 달린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부산에서 목포까지 하는데 고속버스나 승용차가 한 4시간 가까이 걸릴 겁니다. 4시간, 그러죠?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1시간 40분이나 2시간에 철도가 다닌다면 엄청나게 나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또 동서 간의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 남해안 고속철도가 꼭 제 임기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 완공은 안 되더라도 착공이 돼서 활발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제 지금 목표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내년 2015년도면 완공이 됩니다. 2015년이면. 문제는 순천에서 보성, 보성에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목포 이 구간이 130km 남은 겁니다. 130km. 근데 이 130km가 보성에서부터 순천에서부터 보성, 보성에서부터 장흥, 강진, 영암, 해남 무안까지 가는 이 130km가 2006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2006년도에 750억을 들여갖고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는데 2007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중단해라. 이거 만들어 놔봐야 나중에 손님도 없을 것 같다. 중단됐습니다. 그래갖고 6년째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소만 지금 지어져 갖고 1년에 한 2억, 3억씩 갖고 현장 유지비만 갖고 중단이 돼 있어요. 이 순천에서부터 목포까지가. 그런데 그때 같이 중단된 철도가 이 포항에서 삼척 가는 그 단선철도, 그것도 같이 중단이 됐어요. 감사원감사에서 같이 중단이 됐어요. 근데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BCB라고 있습니다. Benefit for Cost라고 하고 투자된 돈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투자된 돈이 100이면 효과도 100이면 그게 1입니다. 1 이상이 되면 BCB가 높다고 해갖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1 미만이 되게 되면 BCB가 낮다 해갖고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남해안 고속철도 고성에서부터 목포까지도 0.62가 나오고 포항에서 삼척도 0.61이 나온 겁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같이 중단해라 해서 같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중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살금살금 MB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사업은.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위원장 돼가지고 나서 재착공하자 서승환 장관한테 이야기하고 금년도에 200억을 지금 기재부에 또 올렸습니다.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그 200억만이 다시 삭감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쪽 예산은 1조 3천억, 이쪽은 2조 9천억입니다. 2조 9천억. 이게 이 사업이 2배나 더 많아요. 포항 삼척이. 그런데 이쪽은 지금 5% 공정이고 1년 하다가 말았으니까 5% 공정이고 이쪽은 20% 공정이고. 세상에 금년도에 200억 좀 올린 것을 다 잘라버리고 이쪽은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800억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1,100억을 더해가지고 1,900억을 내려보낸 거예요. 국회로.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같이 똑같이 타당성이 없다고 못하게 사업을 이쪽은 국토부에서 800억 올리고 이쪽은 국토부에서 한 푼도 안 올렸어요. 내가 장관한테 이야기해갖고 200억을 올려놓은 거예요. 기재부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다시 200억 깎아버리고 이쪽은 800억 올라갔는데 1,100억을 보태갖고 1,900억을 올려주고 똑같은 BCB예요.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번에 전라남도 국감에서 뭐 이야기를 했더니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공감하고 김무성 의원조차도 이걸 해야 된다. 전남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오래넘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여야 만장일치로 이 사업은 내년도 꼭 사업에, 왜냐하면 그러면 포항 삼척까지 같이 깎이니까 가만히 있겠어. 우리도 술은 적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나 편중되게 이렇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참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거꾸로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 좀 든다 할 정도로 지금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교조 탄압해서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다든지 또 제2의 새마을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또 파독 근로자를 다시 지금 재조명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더 오히려 더 과거의 어떤 박정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게 또 상당히 앞으로 좀 우려스러운 우리나라의 앞에 우려스러운 측면이다 생각하고 참 우리 민주당도 뭐 답답한 면이 있죠. 물론 대선 끝나자마자 첫 해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일 높을 때입니다. 그 야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때죠. 사실 우리가 지금 금년이 어려운 때인데도 우리 당이 그래도 국회의원이 127명이나 되는데 옛날에 80명, 87명뿐이 안 될 때는 그때는 또 MB 대통령이 너무나 독선적으로 4대강 밀어붙이고 예산 날치기 하고 이랬을 때는 도저히 80명 갖고 170명을 못 해보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국민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한테 선동을 하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127대 150 되잖아요. 무소속까지 된다면 140대 150 정도 된다면 국회에서 치고 받고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지 127명이나 된 사람들이 국회에서는 싸우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 싸우니까 그것도 국정원 개혁 뭐 국정원 댓글 선거 갖고 싸운다니까 국민들은 국정원 개혁하자 이건 전혀 우리 생활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나가서 집을 나갔으면 뭔가 좀 들어올 때 뭘 얻어갖고 들어와야지 나가갖고 아무것도 없이 맹순맹순 다시 우리가 잦은 귀가를 하게 되면 얼마나 사실 사람이 좀 그렇습니까? 참 볼품없죠. 그러니까 한번 나갈 때 참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서 들어와야 될 것인가를 되게 상상하고 나가야 되는 집을 나갈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나갔다가 알아서 해봐라 네 알아서 해봐 계속 이렇게 침묵으로 해버리고 대통령이 묵살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참 들어오려고 해도 멋쩍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있지 않아요. 지금도 서울시청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제 저도 지금 텐트 치고 있는 지금까지 텐트 치고 있는지 안 치고 있는지 모를 정도. 참 그래서 참 들어오기가 참 멋쩍고 있는 그런 심정에 좀 손이라도 좀 잡아주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들어와서 경제 어려우니까 좀 같이 하자 이래주면 좋을 건데 이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저렇게 있으니까 부정선거는 분명히 했거든요. 부정선거는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국정원이 군사령부까지 다 개입해서 부정선거는 했지만 우리 민주당도 이것도 대선 불복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제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이렇게 선거에 대응하는 게 없도록 하겠다. 뭐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가 들어가려는데 우리가 뭐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래 부정선거 맞다. 그래 뭐 대선 불복한다 그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거 아니다. 청와대 대통령은 내가 시켰냐 언제?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 그래서 침묵을 지켜버리니까 참 우리도 할 말이 없고 지금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그랬다가 뭐 보훈처, 안행부까지도 전부 다 지금 뭐 보수교육 시키고 이러면서 너무 지금 국가가 옛날 과거의 독재 시대를 지금 해결하는 느낌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정말로 새롭게 좀 이번에도 뭐 또 비망록인가 뭐인가 또 나와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내부에서 자충우돌하고 자중질환에 나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안철수 신당입니다. 저는 안철수 신당 내년에 생길 것인가 안 생길 중앙정치 국회의원들은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아무도 눈길도 안 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선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신당이 생겨도 거기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한 명도 없고 새누리당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새누리당,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안철수 당이 생겨서 정말 건전한 당이 하나 생겨가지고 호남에서도 좀 우석을 빼내가고 영남에서도 좀 우석을 빼내가서 정말 건전한 상당히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민련은 충청도 옛날에 상당히 생기더라도 그건 지역 구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정당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건전한 정당이 되지를 못하고 우리 호남에서도 새누리당도 나오고 영남에서 민주당 당선자도 나오고 이렇게 돼서 해야 되려면 지금 그게 지역구도 정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신당이 생겨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전한 자극제가 되고 건전한 제3당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놈 안철신당이 영남에서는 안자도 거론도 안 됩니다. 호남에서만 와가지고 호남이 뭐 좀 잘못되면 그 순간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건 안철신당이에요.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요. 만약에 우리 지역의 나주 화순이라든지 뭐 전주 쪽에 보궐선거가 있었으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안철신당 빨리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금 대선 때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지역 주민들한테 참 분노의 화살을 받고 있잖아요. 이길 수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너희들 때문에 저버려가지고 세상에 박근혜 후보 같은 사람한테도 대통령을 뺏겠냐. 우리 지역민들은 그게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이라면 그냥 민자만 들어내야 막 성질 나고 이런 상황에서 안철신당이라는 것이 살짝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신당은 그냥 그렇지 그냥 민주당 지금 하고 안철신당한테 기대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만약에 우리 백의원 의원 이제 뭐 잘 되기를 저도 뭐 기대합니다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나주 하순이 보궐선거가 치러졌다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나주 하순에서 탁 어떻게 하면 이기죠. 안철신당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전남의 민주당을 그냥 한번 이렇게 그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뭐 특히 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보궐선거 전남 호남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화성하고 포항이 있어가니까 만들어 봐야 민주당도 힘든데 안철신당이 뭐 되겠습니까? 새누리당을 이기고 그냥 아예 포기를 한 거죠. 저는 안철신당이 내년에 생길 거냐 안 생긴 것이냐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공천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기초의원 공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안철신당 적극 생기려고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 화성하고 포항 딱 민주당이 참패해버리니까 안철신당 생긴다고 또 바로 나오잖아요. 또. 하여튼 민주당이 잘못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정당이 안철신당입니다 지금. 근데 그게 경상도에서 자극제가 됐는데 경상도에서는 전혀 몇 개 들어가니까 호남에서만 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이거 바로 야권 분열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은 분열해서 망한다고 맨날 그렇게 하는데 맨날 진보당으로 나누고 통합진보당, 뭐 민노당, 또 뭐 안철신당 이렇게 야당은 분열해서 망하는 거예요. 뭉쳐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안철신당이 만약에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도지사 공천하고 도의원 공천뿐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안철신당에 들어갈 자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호남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도의원 몇 명 되는 그 보고 아주. 그 지금 전부 다 호남에서 보면 제가 참 편안한 것이 지금쯤 되면 도의원, 시의원, 시장 본세 입지하려고 많이 민주당에 들어올 시기입니다. 지금 완전 성실을 이룰 시기인데 전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 전부 다 안철신당으로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다 되보면 과거에 민주당을 했던 분들이에요. 민주당에서 또 소외됐던 분들. 다 그리 가요. 저는 참 편안합니다. 지금 들어와가지고 막 지금쯤 되면 들어와가지고 다시 입당하고 복당하고 막 해가지고 또 막 치고받고 우리 식구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편하기는 편합니다만 우리 호남에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끼리서 우리끼리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안철수 신당이 이런 정당은 생겨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자들어질 것이고 또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탄력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이 방심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민주당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안철수 신당이 생기기까지는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철수 신당이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이 잘못이 듣고 나오지는 못하죠. 만약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화성에서 이겼다 치면 안철수 신당 못 나온다고. 실행위원 만들었고 뭐 만들었고 해서 정당으로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국회의원들 전혀 눈길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쉽지 않고 우리 민주당이 좀 더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얼마든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번 보궐선거, 지난번 보궐선거의 참패가 저는 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남에서도 이번에 화성을 가보면 호남 사람들이 전혀 미동도 안 해버립니다. 민주당의 눈길도 안 줘버립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우리 호남인들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호남인들 민주당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아직까지는 서운함이 많이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하지만 내년 동시지방선거가 되면 다시 호남 사람들은 우리 지역민들은 다시 그래도 집권이 하여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